한 택배 차량이 보입니다. 이 차량은 산속의 어느 집으로 배달을 왔습니다. 대낮부터 술을 먹는 여자, 주인공의 엄마인 세라입니다. 택배가 도착하고 영화의 주인공 니카가 택배를 가지러 나갑니다. 휠체어를 타는 걸 보니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군요. 니카는 택배기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택배기사가 떠난 후 니카는 자신에게 작업을 건 것 같다며 헌물을 켜보지만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우이씨. 그리고 세라가 택배를 뜯자 역시나 한정판 척키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이 비싼 척키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들 저거 얼마일 것 같아요? 무려 약 90만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날 밤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니카는 엄마를 찾기 위해 집을 돌아다녀 보지만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1층에 도착한 니카는 피를 흘리는 엄마를 발견하고 급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척키 인형이 집으로 돌아온 걸 보여주며 사탄의 인형 6편이 시작됩니다. 파이어. 다음날 니카의 집에 찾아온 언니 바비와 프랭크 신부. 바비는 니카에게 엄마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비의 남편인 이안과 보모 질, 딸 앨리스가 들어옵니다. 조카인 앨리스를 반가워하는 니카는 앨리스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다며 돌아보지만 인형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쉬가 마려워진 앨리스는 질과 이안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지만 문을 잠그지 말라는 질의 충고를 무시한 채 문을 잠궈버립니다. 앨리스가 쉬야를 하는 사이 샤워실 커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당황한 앨리스는 천천히 커튼으로 걸어가 커튼을 팍! 그 안엔 척키 인형이 있었습니다. 1층에선 상속 문제로 니카와 바비가 다투고 있습니다. 언니 바비는 상속 재산 때문에 니카를 찾아온 것이었죠. 언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고 하지만 니카는 이 집은 내 집이라며 거절해버립니다. 내 거거든? 때마침 인형을 들고 나타난 앨리스. 앨리스는 척키를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척키에 안아달라는 말에 척키를 끌어안자 동공이 커집니다. 심쿵? 니카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니카의 터프한 칼질을 보고 넋이 나간 척키. 그리고 니카와 앨리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척키는 주변을 살핍니다. 오잇! 몰래 음식에 쥐약을 넣는 척키. 이 6인분의 식사 중 하나에 쥐약 토핑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치즈 분말처럼 말이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이 식당에 모입니다. 과연 누가 쥐약 복불복에 당첨될까요? 그렇게 식사를 즐기는 한 가족. 그 순간 오마이갓! 존나 맛있어. 이안은 아니었나 보네요. 갑자기 니카에게 소금을 달라는 바비. 그냥 입맛에 안 맞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한 입, 두 입, 계속 밥을 먹는 가족들. 이 영화 장르가 먹방인가요? 그 순간 이마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던 신부님은 마치 배탈이라도 난 것처럼 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집을 나섭니다. 내 요리가 그렇게 쓰레기인가? 그리고 집에선 어린 시절의 영상을 보며 엄마를 추억하는 가족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이상한 남자를 보게 되고 니카는 그 남자의 무언가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가 척키 인형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하고 질이 앨리스와 함께 인형을 찾으러 갑니다. 부엌에 도착한 질은 인형을 도저히 못 찾겠다고 바비에게 화를 내지만 바비의 기습 키스 한 방에 화가 전부 풀렸습니다. 낼름낼름. 그리고 자고 있던 이안 옆에서 척키를 발견한 니카는 앨리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인형을 들고 2층으로 향하지만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고
도움을 청해봐도 다들 바쁜지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우, 바쁘네요. 사실 바비와 질은 동성 연애자로 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아우, 한참 좋을 때였는데. 그 순간 니카를 놀래키는 척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쳐지고 무사히 인형을 앨리스에게 전해준 니카, 그리고 앨리스를 재우러 온 바비는 앨리스에게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척키 인형이 자꾸 욕을 하고 이 집의 가족을 전부 다 죽일 거라고 말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바비는 당연히 믿어주질 않습니다. 천둥번개에 잠이 오지 않는 앨리스는 이불 속에서 척키에게 무섭다며 말을 걸지만 욕을 날려주는 척키.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니카는 척키 인형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어우, 앤디 반갑네요. 그리고 찰스 리 레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고 아까 영상에서 본 남자가 찰스 리 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바비와 질은 화상 채팅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아주 러블러브하군요. 그 순간 질은 옆에 있던 척키를 발견하게 되고 척키는 물바가지를 걷어차 전매 특허인 100만 볼트 공격으로 질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대헷? 그리고 정전이 되자 질이 걱정된 바비는 질에게 가려고 하지만 이안이 깨어나게 되고 둘의 동성연애를 이미 알고 있었다며 척키 인형에게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 놨다고 말합니다. 그럼 네가 잘해주던가. 그렇게 다툼 끝에 방에서 나온 바비는 척키 인형을 발견하고 니카는 인형이 수상하다며 인형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바비는 몰래 카메라에 대해 알면서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거냐며 헛소리를 해대고 인형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착한 니카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내어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다락방에서 앨리스를 찾다가 척키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던 바비는 척키의 얼굴에서 살점을 떼어냅니다. 얼굴에 그 수많은 꿰맨 자국들은 분장으로 감춘 거였네요. 짱인데? 척키는 정체를 드러내며 바비를 위협하고 앨리스는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남자다운 원래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비의 눈 사이가 너무 몰렸다며 눈에다가 칼침을 놔버립니다. 힘겹게 다락방으로 향하던 니카에게 굴러오는 무언가. 바비의 몰려있던 눈 중 하나네요. 그리곤 언니를 불러보지만 대굴대굴 굴러오는 바비의 시체. 드디어 척키가 니카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니카를 처리하기 위해 서서히 추격합니다. 니카는 이안의 방으로 도망친 후 이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안은 니카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가 니카와 함께 탈출하려고 차고로 향하지만 여태까지의 살인사건을 전부 니카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맙니다. 그 순간 심장 발작이 온 니카. 니카는 이안에게 주사기를 건네주며 약을 주사해달라고 하지만 겁먹은 이안이 멍 하고 있는 사이 니카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니카가 정신이 들자 이미 이안에게 포박당한 상태였고 니카를 살인자로 생각하는 이안은 입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척키에게 심어둔 몰래카메라를 확인합니다. 몰카를 확인한 이안은 드디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척키는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끼를 들고 이안에게 다가가 이안의 얼굴에 도끼 날씨! 쓸 먹여 이안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휠체어를 가속시켜 공중회전! 니카를 1층으로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리고 척키가 내려오고 낙댐을 크게 입은 니카는 척키에게 옛날 얘기를 듣습니다. 옛날 옛적에 찰스 리 레이는 니카의 가족과 이웃이었고 니카의 아버지가 죽은 후 임신한 어머니를 감금하고 배를 칼로 찔러 니카는 하반신 마비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라를 찌르고 도망가던 찰스는 경찰의 총에 맞게 되고 죽기 직전에 옆에 있던 척키 인형에게 주술을 외워
인형의 몸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인의 프로라는 듯 얘기하지만 니카는 앤디도 못 죽였으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척키를 도발합니다. 그 순간 전기가 들어오자 힘차게 기어서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니카. 하지만 또 정전. 그리고 척키의 칼을 맨손으로 빼앗고 척키에게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덤벼봐 이 새끼! 척키 돌진! 할퀴기! 물기! 그렇게 척키의 등에 칼춤을 꽂아버리는 니카. 하지만 척키는 안 죽네요. 그 시각 신부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사고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니카의 집으로 용감하게 혼자 출동했습니다. 니카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척키는 연기 대상급 인형 연기를 선보이죠. 모르세. 그렇게 니카는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 무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니카는 척키에게 자기는 살았으며 자기 하나 못 죽였냐고 도발을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증거품을 들고 나오는 경찰. 그는 자신의 돈을 챙겨놓으라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게 되고 그 순간 티파니 역의 샤리포 누님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등장한 티파니는 척키 인형을 챙겨 소포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소포를 받은 가정은 앨리스 집이었네요. 앨리스는 친할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척키가 나타나고 척키를 보고 반가워하는 앨리스. 이제 척키는 앨리스에게 놀이를 하자고 하며 술래는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술을 외우는 척키. 덴벨라 덴벨라 샬라샬라 아브라카타브라. 앨리스의 친할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왜? 여기 계셨네요. 아, 끝이 아닙니다. 6개월 뒤 또다시 소포를 받은 한 남자.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1, 2편의 주인공이었던 앤디였습니다. 척키는 아직 앤디를 포기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사진의 앤디를 확인한 척키는 미리 데뷔를 하고 있던 앤디에게 헤드샷을 당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사탄의 인형 팬으로서 거의 리부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편인 5편과 갭이 컸습니다. 티파니가 아직까지 척키 곁에 있는 것만 봐도 5편에서의 일을 없던 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5편보다는 조금 더 척키스러운 느낌과 발전한 CG, 그리고 1, 2편의 앤디 역을 맡았던 알렉스 빈센트와 4, 5편의 티파니 역을 맡았던 제니퍼 틸리의 카메오 섭외 등 나름 볼거리가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